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단어는요. 빠밤! 고등수학상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선생님 영상을 잘 찾아서 들어왔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선생님이 진짜로 칭찬해 줄게요. 진짜로 칭찬합니다. 보통 인터넷 강의 완강률 이런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유명한 선생님들 것도 완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혼자서 뭐 돈을 내고 듣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 학생들은 선생님이 진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원하는 목표 꼭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 자, 마지막 단원의 개념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원의 이름은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에요. 도형의 이동.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애들을 이동을 할 건데, 우리가 사실은 여태까지 도형을 이동을 많이 시켰어요.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게 평행 이동이고요. 두 번째로 다루게 될 게 대칭 이동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뭐부터 배울 거고? 평행 이동부터 배울 거고요. 이 평행 이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떠한 점을 평행 이동할 때입니다. 점을 평행 이동할 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쫙 보시면요. x, y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떠한 점이 될까라는 건데, x축 평행 이동은 x축과 평행하게 이동시켰다. a만큼. y축 평행 이동은 y축으로 평행하게 이동시켰다. 얼만큼? b만큼. 자, 그러면 짜자잔, 여기가 x였어. a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고?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짜자잔, 얘가 y였어요. b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너무 쉽습니다. x, y라는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다라면 x좌표에 순수하게 a를 더해주고요. y좌표에 순수하게 b를 더해주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짠짠. 자, 1번 문제예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래요. 자, 그럼 뭐라고? 6,4잖아? 얘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걔를 뭐 a 다시라고 할까? 원래 6이었어요. x축으로 2만큼이니까 6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2를 더해주시면 된다고. 콤마. 원래 4였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a 다시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은 8,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쓸 필요 없겠죠. 너무 쉽잖아. 바로 가자고. 마이너스 2야. x축으로 2만큼이니까 0이 될 거고. 1이었어요. y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3이었습니다. x축으로 2만큼이니까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너무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건 점을 평행 이동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이 대단원의 이름이 뭐죠?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니까 는 0이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식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도형들, 직선이라든지 이차함수, 포물선, 원 같은 애들은 x랑 y라는 변수만 갖고 있잖아요. 좌표평면 x축, y축에서 나타내니까. 그래서 fx,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건 얘는 도형의 방정식, 도형으로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 함수처럼 f가 있으면 도형인 거, 그래프, 함수구나. 아니에요. 는 0, 등식이어야 됩니다. 방정식. 방정식일 때 어떠한 도형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f가 있다고 얘는 무조건 도형?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1,2 이렇게 쓰잖아. 점의 이름이 a처럼. 점의 이름이 f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짓는 사람 마음 아니야? 얘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의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식의 구조, 방정식의 형태를 나타내면 그 녀석은 도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을 이동을 시킬 거고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 증명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를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시간 투자는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된 건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어떠한 도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얘 f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평행 이동을 한 녀석이 여기에 gx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gx 이렇게 있었던 거지. gx, y는 0. 미안해, gx가 f 라지 x, y는 0 이런 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그대로 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 스몰 x라고 할게. 소문자로 표현되는 녀석을 알고 걔를 통해서 이 라지 라지 x, 라지 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이 있겠죠. 여기 위에 x, y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대입하면 성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요 녀석과 대응되는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x, y라고. 그래서 요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지 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지 x는 x 플러스 a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라지 y는 y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요? 얘는 모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쓰기는 했는데 얘가 어떤 식인지는 몰라요. 왜 몰라? 아니, 알면은 왜 구하냐고. 우리가 요 녀석을 통해서 얘의 식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아는 거는 스몰 x, 스몰 y에 관한 요 f 스몰 x, 스몰 y는 0이라는 애를 알고 있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애는 라지 x랑 라지 y예요. 한마디로 라지 x랑 라지 y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필요한 거잖아. 이 곡선 위에 있는 녀석이 라지 x랑 라지 y니까. 그럼 내가 아는 식은 뭐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죠. 얘는 스몰 x랑 스몰 y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되는 점의 관계를 나타냈잖아. 얘를 스몰 x는 이라고 정리하면 라지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스몰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라지 y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을 어디에다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식에 대입을 때려버리면 f 라지 x 마이너스 a, 라지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라지 x랑 라지 y로 표현되어 있죠. 라지 x가 라지 y가 한마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요 식을 따라가겠네.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라지 x, 라지 y를 굳이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를 스몰 x로 그냥 쿨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스몰 y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점을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는 x, y라는 게 있었을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 하지만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fx, y는 0이라는 게 있었을 때 얘를 평행 이동할 때는 x축으로 a만큼이잖아요. x-a와 y축으로 b만큼이죠. y-b를 대입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대입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거를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1차 함수로 y축 평행 이동할 때, 2차 함수로 x축 y축 평행 이동할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런데 이런 의문은 있었어야 돼.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우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걸 배우고 요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ax-p의 제곱, x축 평행 이동은 부호 반대로 써라, y축 평행 이동은 그대로 써라,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중학교 때는. 왜? 아직은 교육과정상에 다루지 않는 형태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는 거야. 뭘 아냐?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얘가 되는 게 아니라 y 대신에 y축으로 q만큼 갔죠? y-q가 된 거고요. a에 x 대신에 x-p가 대입되니까 괄호 열고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q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항이 돼서 나온 형태가 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 자, 다음 평행 이동을 위하여 도형이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는지 봤더니 지금은 점으로 나온 거죠. 얘는 점입니다. 방정식이 아니니까.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미안해. 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만큼이죠. 점이니까 있는 그대로.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싹 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면 되고, 자,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되겠죠. 부호 반대로. 2분의 1, 괄호 열고,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선생님, 괄호 왜 해줘요, 선생님? 대입이라고 했죠? 대입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대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괄호 열고 들어가야죠. y는 정리하시면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형태도 똑같아요. 2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가 대입되고, 마이너스 5에 y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y 플러스 4가 대입되고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화이팅 있게 전개 빠르게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0, 4, 6 마이너스 10, 4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얘도 똑같아요. x 대신에 뭐가 대입돼야 돼? x 플러스 2가 대입되겠죠. 뒤에 플러스 2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냥 유지가 되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대입돼야 되겠죠. 도형은 부호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9.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라는 식 나타낼 수 있겠죠. 자, y는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플러스 4는 2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y는 2x제곱 플러스 5x 8 11 마이너스 7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은 빨리 했어요. 요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쉽죠? 부호 반대로 대입된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은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면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 그럼 대칭이동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점을 대칭이동할 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도형을 대칭이동을 할 때가 될 텐데, 자, 요거는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이랑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랑 점을 평행 이동할 때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잖아. 하지만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엔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점이든 도형이든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자, 일단 점을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x축, y축이 있었고, x축, y축이 있었고, 자, 여기 위에 임의의 점 x, y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점의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기는 해요. 자, 요 녀석을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게요. 그럼 여기에 점이 떨어지겠죠. 자, 대칭 이동의 핵심은 뭐냐면 x축은 선대칭이죠. 이따가 하기는 하겠지만 90도로 내려 꽂아야 되고 요 거리가 같았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x는 변하지 않았지만 y가 변했다. 아, 얘네 두 개의 관계가 x축 대칭의 관계죠. 자, 그럼 우리가 보니까 x축 대칭을 하니까 x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누구만 변해요? y만 변합니다. y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y축 대칭을 해볼게. 자, y축 대칭이니까 90도로 꽂고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여기에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따다단 여기가 뭐가 될까?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y좌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자, 얘네 두 개의 관계가 뭐예요? y축 대칭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은 원점을 향해서 선을 쫙 긋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아야 되겠죠? 점 대칭은 길이만 같으면 됩니다. 연장선을 쫙 쌌을 때. 자, 그때 얘 90도, 얘 90도고 막곡지각이고 각도 같으니까 AS-A 합동이 돼서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합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y일 거고 여기의 길이가 x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네 두 개가 무슨 대칭 관계?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자고. x축 대칭을 했더니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만 변했습니다. y축 대칭을 했더니 x의 부호는 바뀌었고 y는 그대로 있어요. 원점 대칭을 했더니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네요.
어떻게 외울지 알겠어요?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X의 부호만 바뀐다. 원점 대칭이면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누가 남았냐면 Y는 X대칭입니다. Y는 X대칭. 자, Y는 X대칭은 일단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이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자, X, Y가요. 선대칭이니까 Y는 X에 관해서 90도로 내려 꽂고요.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얘 좌표가 뭐가 되냐면 Y, X가 됩니다. Y는 X대칭은요. Y랑 X랑 바꿔주는 거예요.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세상에 있는 모든 Y랑 X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Y는 X대칭이 되고 요 Y는 X대칭이라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대칭이기는 해요. 일단은 우린 요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도형도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야. 도형도요.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점이랑 똑같이 간다는 거야. 선생님 증명해 주셔야죠. 좋아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빠밤. 자, 어떠한 형태가 있었다. 얘가 f, x, y고요. 요 녀석을 x축 대칭한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 녀석을 점을 x, y, 라지 x, 라지 y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라지 x랑 라지 y로 표현된 식을 찾으면 되는 거고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 x축 대칭 관계인 점인 거라고. 그럼 라지 x랑 스몰 x는 어때요? 같겠죠. 그러면 라지 y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스몰 y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니까? y의 부호가 변하니까.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얘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런 식 표현 될 거고 우리는 라지 x가 아니라 스몰 x랑 스몰 y에 관한 식을 알고 그대로 쓱 대입을 하니까 f의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는 0이라는 식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라지 x랑 라지 y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럼 관계를 한번 볼까? 자, 원래 fx, y였고요. x축 대칭을 한 게 fx, 마이너스 y입니다. 뭐의 부호만 바뀌었어요? y의 부호만 바뀌었죠. 점일 때는 어떻게 했어? 뭐의 부호가 바뀌었어? y의 부호가 변했는데 점일 때랑 도형일 때랑 동일하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대칭에 관한 증명들까지는 굳이 하진 않을 거고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X축 대칭은 Y의 부호 변한다. Y축 대칭은 X의 부호 바뀐다. 원점 대칭은 X, Y 부호 다 바뀐다.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이. Y는 X 대칭은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자고. 자, 2,2를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후, 자, X축에 대하여 대칭부터 할까요? 누구의 부호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의 부호도 바뀌고요, Y의 부호도 바뀐다. 정답은 마이너스 2,1 되겠죠. 점 4, 마이너스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후 4, 마이너스1을 원점 대칭할게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뀐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라.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쉽잖아.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뀐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뀐다. 6,4.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2번이에요. 이번엔 도형 나왔죠? 하나만 동일합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자,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Y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근데 이게 부호가 바뀌는 게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쓰라는 게 아니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는 겁니다. 왜 대입이에요, 선생님? 원래가 fx, y는 0 형태잖아. 여러분, f1, 이런 뭐 할 거야? x1 넣을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가 fx, 마이너스 y는 0이잖아. y 자리에 누가? 마이너스 y가 대입되는 겁니다. y 대신에. 대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녀석을 원점 대칭하래요. 원점 대칭은 뭐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원점 대칭이면 x의 보호도 바뀌고 y의 보호도 바뀐다. 플러스 1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래요.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가 바뀐다? x의 보호가 바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니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쉬워요. 자, 마지막입니다. 원 나왔어요. 요 녀석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가 바뀌어요? y의 보호가 바뀌죠. 그 다음에 무슨 대칭한데? y축에 대칭했대. x의 보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좀 불편합니다.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었는데 앞에 뭐 있어? 제곱 있잖아. 그럼 결국 걔는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쓰시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모양, 정답지에 있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쉬워요. 자, 5번 나와서 y는 x대칭이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y는 x대칭은 x 대신에 누가? y가 대입되고요. y 대신에 x가 대입이 됩니다. y랑 x의 위치가 바뀐다고요. 증명은 왜 안 해줘요, 선생님? 이따가 할 겁니다. 자, y는 x대칭이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자리에 y를 쓰고요. y 자리에 x를 쓰면 된다고. 그냥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2. 얘는 뭐가 될까? 0,4. 너무 쉽잖아.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된다니까. 도형이네요. 도형도 똑같아. y 대신에 x가 대입이 되고요. x 대신에 y가 대입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y에 x를 집어넣고 x에 y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를 y는 이라고 정리하니까 y는 2x-1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x 대신에 누가 대입돼? y가 대입되고요. y 대신에 x가 대입이 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뭐 요건 불편하니까 뭐 교환법칙 사용해서 순서 반대로 써주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편안하기는 하겠죠. y는 x 대칭도 엄청 중요한 대칭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y 대신에 x, x 대신에 y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죠.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건 뭐냐면 너무 유명한 애들이야. 너무 유명해. 네임드예요, 네임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대칭 평행이기 때문에 유명한 애들이니까 암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대칭 이동들은 뭐냐면 유명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두 개를 할 거거든. 점대칭과 선대칭이라는 걸 할 건데 점대칭에서 가장 유명한 애는 원점 대칭입니다. 선대칭에서 유명한 애들이 x축 선이잖아. y축 선이죠. y는 x 선입니다. 유명한 선대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그런 유명한 애들이 아니라 어떤 애들? 좀 처음 등장하는 그냥 문제에서 만들어주는 형태? 그런 대칭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공식 써있죠. 공식 써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는 순간 그냥 수학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칭의 종류인데요. 대칭의 종류는 첫 번째 점대칭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존재하는 게 선대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거든. 점대칭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이러한 형태의 도형이 있었어. 요 점에 관해서 대칭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 다 했었거든요. 빠바바바밤 점 찍고 빠바바바밤 점 찍고 빠바바바밤 점 찍고 연결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 기역, 니은, 디귿 얘가 리을, 미음, 비읍 해서 와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었다고요. 언제?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이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였어?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했냐면 니은에서 내가 대칭되는 기준점이 있잖아. 기준점을 향해 연장선을 쫙 그은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떤 지점에? 같은 지점에 점을 찍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점대칭의 기본은 이거예요. 어떠한 점을 어떠한 녀석을 기준으로 대칭, 점대칭을 하고 싶다라면 연장선을 그어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대칭점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얘 아는 걸 거 아니야? 얘도 아는 걸 거 아니야? 우리한테 구하고 싶은 건 이 별표가 되겠죠. 그러면 한 연장선 위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형태가 나왔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요 좌표를 선생님이 x, y라고 할 때 요 x, y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겠네. a, b랑 x, y의 중점이 누가 되는 거야? 점대칭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a, b랑 c, d를 아니까 2대 1 외 분을 하셔도 점대칭 되는 지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석은 안 하고 보통은 그냥 중점 찾아서 점. 문자 잡고 중점이 이 점대칭의 기준점이다 라는 걸 통해서 구해버립니다. 자, 선대칭입니다. 점대칭은 그래도 쉬워요. 중점이라는 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 2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선대칭도 우리가 이미 다 배웠고요. 초등학교 때. 요런 도형을 요 선에 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짠짠짠 갔다고. 그런데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갔어요? 아니죠. 어떻게 갔어요? 90도로 선대칭되는 기준에 명확히 내려 꽂았습니다. 90도로 가고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점을 찍고요. 다시 90도로 내려 꽂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점을 찍습니다. 90도로 가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형이 나오는 거였죠. 그럼 선대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지. 우리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A, B가 있었던 거고 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잘 봐. 여기에 이미 힌트가 써 있는 거야. 선생님이 얘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x, y를 잡아야 되는 거고 요 직선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 그림에 모든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힌트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데 뭐 그것도 됐고 이 그림에 어떤 힌트가 나와 있냐? 첫 번째, 거리가 같다. 한마디로 a, b랑 x, y에 중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점은 선대칭 위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몇 도? 90도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어. 90도. 선 2개가 수직 직교환이에요. 요 녀석의 기울기와 요 녀석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걔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선대칭입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어렵게 가볼게요. 한 번만 더 어렵게 가고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y는 x에 대한 선대칭을 배웠어요. y는 x. y는 x가 있었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a, b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됐죠? b, a가 됐었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짠짠짠짠짠 요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대칭을 할 거니까 어떻게 갈 거고 A, B에서 알파, 베타까지는 90도로 내려 꽂았을 거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화이트 있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2개의 중점을 구하니까 2분의 A 플러스 알파, 2분의 B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선대칭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A 플러스 알파는 B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된다라는 식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가 몇 도다? 90도다. 기울기를 구하니까 A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얘 기울기가 1이니까 파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알파라는 식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이트에게 뭐 하는 걸까? 화이트에게 장난질을 치는 거고요. 여기가 B 플러스 베타고 여기가 A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대로 써준 거거든. 위에서 아래 거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B는 이 알파가 돼서 B는 알파다 라는 식 나타낼 수 있겠죠. 자, B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베타가 뭐가 돼요? 베타가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알파 콤마 베타라고 잡았는데 B는 알파는 B였고요. 베타는 A였으니까 B 콤마 A가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선대칭에 관한 형태를 선생님이 문자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본 거고 Y는 X라는 애는 그냥 유명한 선일 뿐입니다.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하지만 Y는 X는 그냥 외워버리는 것 뿐이고 유명한 네임드 선대칭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죠? 문제로 가볼게요. 점대칭은 그래도 다 잘하는데 선대칭을 잘 못하더라고. 다음 점을 점 2,5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마이너스 1,3이 있었다. 2,5가 있었다. 마이너스 1,3을 2,5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래. 요 점을 찾으라는 거죠. 얘를 A, B라고 할게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3과 A, B의 중점이 2,5다. 중점을 찾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A 마이너스 1이 얼마? 2가 돼야 되고 얘가 5가 돼야 되죠. 따라서 A 마이너스 1은 4가 될 거고 A는 5. B 플러스 3이 10이 될 거고 B는 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칭점은 5,7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점대칭 쉬워요. 그냥 중점 찾아서 이 점대칭 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선대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대칭. 자, 28번입니다. 다음 점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찬찬히 하는 거야. 아, y는 x 플러스 3이 있었다. 거기 어딘가에 누가 있었고 2,3이 있었고요. 이 2,3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선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럼 2,3에서 얘를 향해 90도로 내려 꽂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찍힌 데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점 A, B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의 모든 힌트들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첫 번째, 길이가 같은 지점이 얘잖아요. 중점이 어디 위에?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 계산합시다. 첫 번째, 중점을 구해주니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3이 있을 거고요. 요 녀석을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겠다. 양쪽에 2를 곱해주니까 b 플러스 3은 a 플러스 2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뭐 b는 이라고 정리할까? b는 a 플러스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나온 두 번째 힌트는 뭐가 될까요? 90도죠. 어떠한 선 두 개가 90도로 직교하네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자, 기울기를 구해주니까 a-2분의 b-3이 돼야 되겠죠. 요 녀석의 기울기가 1이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수직 조건이 될 거고요. 자, 양쪽에 a-2 곱하니까 b-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겠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b 정리했으니까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 따라서 a는 0이다. b는 5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콤마 몇? 0,5가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지금 스텝 2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인데 풀이 과정이 길잖아. 기본 문제에서 이렇게 길게 푼 적 있어요? 한 문제를 이렇게 길게 푼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선대칭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이게 끝이야. 선대칭이 기본이 어렵긴 어려운데 여기서 뭔가 더 발전된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만 확실하게 하시면은 선대칭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외우는 것도 좋고, 중점고에서 대입하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칠 겁니다. 자, 마지막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개념이고요. 별표 쳐주시고, 가장 대칭 이동에서 가장 좀 고일대로 고이고 학생들도 좀 사실 쉽게 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암기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요거 가지고 보통 어렵게 많이 출제를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점 A랑 점 B가 있었다. 그래서 A랑 B를 알려줬어. 두 개를 다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이니까. A랑 B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직선 L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었던 거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근데 P는 움직이잖아. 그럼 어떻게 가야 최소가 될까라는 건데 요렇게 가자는 거야. A가 됐든 B가 됐든 둘 중에 한 명만 P가 움직이는 직선에 관하여 선대칭을 시켜주자는 거죠. 그러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B가 있겠죠. B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대칭 또 해야 돼요? 너무 힘든데요? 안 할 거예요. 선대칭 안 합니다. 선대칭 하긴 해야죠. 미안해요.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 지금 얘가 몇 도죠? 90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삼각형은 밑변이 수직 2등분 되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이 될 거고 2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따라서 B'P와 BP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AP는 그냥 그대로 쓰고 어차피 BP랑 B'P는 같으니까 선분 B'P로 바꿔줘도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잘 봐요. B'에서 직선을 한번 찍고요. A까지 가면 되는 거지. B'에서 L 한번 찍고 A까지 달려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B'에서 A까지 최단 거리로 누구를 관통해서? L을 관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냅다 달려가야 되겠죠. P가 어디 있는 거야? P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냅다 달려가면은 직진으로 쫙 가는 거니까 최단 거리가 나올 거고 따라서 그 녀석의 최소값은 선분 A, B 다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좀 다른데 얘는 A를 대칭시켰고 선생님은 B를 대칭시킨 것 뿐이야. 최종적으로 뭐냐면 그냥 잘 봐. 움직이는 점이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움직이는 그 지점들, 선들 있잖아. 걔를 관통하는 직선을 만들면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뭐라고? 걔를 관통하는 직선을 만들어라. 뭘 이용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대칭시키고 관통하게끔 직선을 그었을 때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 자체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기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냥 암산으로도 풀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31번이에요. 잘 보세요. A, B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어디 위?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그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한번 좌표를 찍어보면 마이너스 1,3이라는 A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B를 찍어보면 4,1이라는 게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때 AP 더하기 BP의 거리의 합을 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X축 위를 움직이니까 X축을 관통하는 직선을 만드는 거고 X축 위를 움직이니까 둘 중에 한 명을 X축에 관한 대칭을 시키시면 된다고요. 둘 다 하시면 안 되죠. 둘 중에 한 명을. 그러면
4,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되겠죠. X축 대칭은 Y의 부호 변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샹. 얘를 직진으로 긋게 되면은 X축을 무조건 관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 뭘 구하면 되고 A, 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루트 41이 최소값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애들이 너무 외워버립니다. 쉽잖아요, 사실. 뭐 서술형으로 내면은 그래도 감점을 많이 당할 문제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쉽잖아. X축이면 X축 대칭하고 그냥 거리 재면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요즘에는 거리를 구하라고 안 하고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안 하고요. 최소가 될 때에 P의 좌표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왜 못해? 파란색 직선의 X절편이 P잖아요. 최소가 될 때에 A랑 B'의 점을 아니까 직선 구해야죠. 기울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다. 직선의 방향을 찾으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4 X 플러스 1 플러스 3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4X 5분의 11이 되겠죠. 따라서 X절표는 뭐가 되고요? 4분의 11이 되고요. P의 좌표가 4분의 11,0일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루트 41이 나온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대충 만든 거고요. 메인은 얘예요. 그래서 X축 위로 움직이면 X축에 관한 대칭 한번 시켜서 X축 지나가게끔 직선 나오게 한다. 이렇게만 기억. 자, 32번. 32번. 이번엔 뭐죠? Y축 위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2,6이 있습니다. 4,2가 있어요. 어디로 움직인다? Y축 위로 움직인다. 요 거리의 합, 최소값 구하래. Y축 위로 움직이네?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무슨 대칭해요? Y축 대칭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끝났네.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Y축 대칭한 지점과 기존에 있던 반대쪽이랑 직선을 그었을 때 요 빨간색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요. 따라서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36 플러스 Y끼리 빼고 제곱 16이니까 루트 52 2 루트 13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얘도 응용하면 문제는 어려워지겠지만 기본 틀 자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